아프게 살아가지도 아프게 사랑하지도 말 것. 고단한 하루 끝에서 지친 당신을 꼭 안아주는 문장들. 15만 독자가 선택한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작가의 신작. 아프지 말라는 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늘 건네는 인사말. 난 당신이, 또 우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픈 게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이 아픈 게 싫습니다입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민석.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저서로는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어른아이로 산다는 것. 내 새벽은 언제쯤 괜찮아지려나가 있습니다. 그림의 오하이오. 따로부터 시작되는 정말 원하는 것들에 집중해 작업합니다.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그리며 스스로와 주변을 재발견하고 표현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챕터 1,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좋았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지켜야 할 7가지 약속. 1. 표현에 인색하지 말자. 사랑한다는 말, 서운하다는 말은 바로바로 하기. 감정을 쌓아두지 않아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사랑도 건강해집니다. 2. 제때제때 연락하자. 온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연락은 꼭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때 소식을 전해야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3. 서로를 늘 존중하자. 내 연인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격은 물론 자라온 환경, 가치관 등 모든 게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4. 착한 거짓말은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신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기. 답답하다고 무조건 짜증내지 말고 상대방에서 문제를 다시 짚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6. 말꼬리 잡지 않기.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함을 표현했다면 이때 잘못한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함을 표현했다면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사과를 받아줘야 합니다. 7. 자존심을 버리자.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나란히 걷고 싶다. 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걸음에 비유하면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나란히 걷는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당신이 있고, 손을 잡고 싶을 땐 옆에 있는 당신 손을 잡고, 걷다가 손에 땀이 차면 잡은 손을 살포시 놓고, 그러다 손을 또 잡고 싶으면 옆에 있는 손을 다시 잡고, 어깨에 기대고 싶을 땐 당신 어깨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그렇게 언제나 나란히 걸으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랑에는 산책하듯 걷는 여유가 없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즉 걷는 시작점만 같을 뿐, 함께 걷는 내내 속도와 방향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빨리 와라, 천천히 가라고만 하죠. 그런 사랑은 못, 아니
안 하겠습니다. 고즈넉한 날에 당신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2인칭 대명사 당신. 난 당신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당신이 당신이라 더 좋다. 당신의 첫인상은 예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와 예쁘다 라는 감탄사가 흘러나올 정도였다. 어처구니 없고 낯뜨거운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당신의 첫인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런 당신은 예쁘기만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더 반하게 했다. 마음씨가 천사 같아 잔소리 한번, 불평 한번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군 복무 시절 남들은 거꾸로 신는다는 고무신을 끝까지 신고 있던 사람이었고, 일과 관련한 미팅이든 사교적인 모임이든 어떤 자리라 해도 마음 편히 다녀오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시간을 거쳐 지금 당신은 내게 없어서 안 될 존재, 나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아무리 멋진 말을 늘어놓고 멋진 글을 써내려가도 당신에 대한 칭찬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느냐는 물음엔 단연코 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이다. 하루 이틀 말고 며칠 푹 보고 싶다. 한결같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시작할 때 있는 힘껏 사랑한다. 아니, 다시 말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있는 힘껏 마음을 표현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있는 힘껏 알려준다. 아침에 잠은 잘 잤는지, 밥은 뭘 먹었는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 혹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밤에 잘 때 뒤척이진 않았는지, 좋은 꿈을 꾸었는지, 시시콜콜하게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 안부의 목적은 하나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갖기 위한 집념. 그 간절한 심정을 고백하고 난 뒤에는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사랑이 시작된다. 서로 손끝만 스쳐도 저릿한 처음의 마음으로. 하지만 인간이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처음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한다. 눈에 당신을 담고 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 당신의 냄새를 맡고 머리로 당신을 생각하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감정 또한 무덤덤해진다. 간절히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활짝 웃으며 좋아했던 어릴 적 기억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살아갈 테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선물은 잃어버렸거나 다 썼거나 버렸거나 고장났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때 그 행복한 순간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겠지. 평범한 사랑도 그렇다. 갖고 나면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거나 버렸거나 고장났거나 다 썼다고 생각한다. 선물로 받은 물건이 간혹 아쉽다고 느낄 땐 같은 걸 다시 사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 받았을 때의 그 기쁜 마음은 똑같이 느낄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추억이라는 핑계로 놓친 인연과의 기억을 곱씹으면서 그리움 속을 헤매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나면 후회한다. 항상.
사랑하세요. 사랑 앞에서 불필요한 기준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로로 처음 만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 추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잣대일 뿐입니다. 사계절이 넘도록 만난 사람과 함께했던 시절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도 마다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을 만났더라도 내 모든 세계가 멈춰버릴 만큼 강렬한 사랑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가올 사랑의 크기를 확신할 수 있는지, 어느새 당신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신과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지. 중요한 건 마음의 이끌림입니다.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시절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장 내 앞에 놓인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 늘 어렵죠. 비물질적인 형태라 진정한 사랑인지 그간 겪어온 것과 다를 바 없는 상처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이끌리게 두세요. 호감이 가면 호감이 가는 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말이죠. 벚꽃이 뭐가 중요한가요? 벚꽃이 진 자리에 잎사귀가 돋아 푸르러진 나무를 함께 봐도 괜찮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볼까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행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말이에요. 열차에 올라 우리가 평소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장소로 떠나요. 당신이나 나나 눈에 익은 길이 아닌 아주 낯선 곳으로 말이죠. 그런 곳에 간다면 우린 서로 맞잡은 손에만 의지한 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거예요. 당신과 나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닮아가겠죠. 혹시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해가 질 무렵엔 밖으로 나가 노을 지는 고즈넉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로 해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말도 서슴없이 건넬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단 앞으로 함께할 나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내가 숟가락을 놓는다면 당신은 젓가락을 놓아주고, 당신이 컵을 준비하면 내가 물을 따라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리들이요. 그러다가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에 맛있는 음식과 술에 듬뿍 취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오늘이란 시간이 지나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내일보다 더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여행 끝자락에 다다르면 처음에 아주 낯설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여행지가 아닐 겁니다. 둘만의 추억만이 깊게 남아있는,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죠. 그렇게 그 여행길에 매듭을 짓고 우리 또다시 다른 낯선 곳으로 떠나요. 당신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아직 못 해본 걸 수도. 예전에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곤 했는데, 글쎄, 그땐 사랑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나 봐. 물론 지금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야.
당시보다 밥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좀 더 살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어쩌면 모든 사랑은 갑작스레 찾아오는 게 아닐까. 왜 그럴 때 있잖아. 첫눈에 반한다거나 그 사람을 처음 본 날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사람의 애인이 되는 상상을 하며 밤잠을 뒤척일 때 말이야. 아주 조금 호감이 있을 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닐까. 그리고 혼자만 키워온 사랑이란 감정을 그리고 혼자만 키워온 사랑이란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 사랑에 욕심이 생겨 자꾸만 밖으로 튀어나올 때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지. 난 세상에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멋져.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것. 언제나 내 편이라는 안정감과 남들에게 꺼낼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나누는 것. 둘만 아는 비밀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갑작스레 찾아오는 사랑만큼 이별 또한 순식간에 다가오더라고. 서서히 식어가면서 재가 쌓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막상 이별 앞에선 갑작스럽다고 느끼기 마련이야. 그렇게 뻔한 결과라면 애초에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주면서 정을 붙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치?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대하는 날이 많아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뜻함이 담겨있지 않을 때, 그리고 나만 이 사랑이 끝날까봐 겁에 질려있을 때, 이것들이 더해져 두려움이 되는데 그 두려움조차 사랑이라고 여기며 비참한 관계를 꾸역꾸역 이어나갈 때, 그때 심정을 과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하며 행복하고 이별하며 아파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 우린 사랑에 댄 기억으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번 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인연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60억 인구 중에 당신이 만난 몇 명의 쓰레기들 때문에 사랑? 그딴 거 다신 안 해. 못 믿어. 이러면 사랑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언젠가 연인이 말하더라. 사람과 사랑은 눈앞에서 죽어버리면 되살릴 수 없으니 살아 숨쉴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금 곁에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 번쯤 생각해봐.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라면 한여름 넓은 들판에 하얀 눈이 덮이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적 같은 사랑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틋한 사람. 그거 알아요? 당신이랑 전화할 때 말이에요. 당신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매번 그렇게 느낀답니다. 완전히 내 취향이랄까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당신의 모습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약간 과장하면 눈이 부실 지경이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를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끔 입가에 밥풀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 밥풀을 떼어주는 일이 좋습니다. 당신은 또 얼마나 끼가 많은지 유독 내 앞에서만 개구장이입니다. 당신이 호박 고구마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봐도 봐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좋은 건 당신이 전부 차지하고 있네요. 당신을 세상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서 어디 두 발 뻗고 잘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나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참 애틋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잠버릇.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 당신의 잠버릇을 사랑한다. 당신은 잠이 들면 윗니랑 아랫니를 톡톡톡 부딪힌다. 톡톡톡 소리는 당신이 깊게 잠들었다는 신호다. 내 어깨에 기대 자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팔이 저리기도 하지만 톡톡톡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게 나만의 철칙이다. 또 당신은 옆자리가 비어 허전하다고 느끼면 깨어나는 잠버릇도 있다. 이 잠버릇이 나는 유독 좋다. 내가 없는 잠자리에서 당신이 언제나 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선잠에서 깨 나를 애타게 찾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잠버릇을 사랑한다. 당신의 잠버릇에 내가 스며들어 있기에. 오늘의 책 나는 당신이 아픈 게 싫습니다에 준비한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